여름철에 특별히 써주는 제품들이 있나요? 많아요. 저는 이거 쓴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모공을 쪼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여름에 자주 써주시면 좋죠. 근데 그냥 365일 쓰세요. 모공이 뭐 여름에만 늘어나겠어요? 오후에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다, 피지가 너무 과다 분비된다. 스킨케어를 하실 때 뭘 발라주시면 좋냐면 진짜 매일 바르거든요.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되게 달라요. 여름에 원장님은 좀 더 피부 관리에 좀 신경을 더 쓰시는 편이신가요? 네, 많이 써요. 여름에는 특히. 여름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첫 번째는 덥잖아요. 더우면 피부에서 모공이 땀구멍이잖아요. 열을 발산하는 구멍이 바로 모공이란 말이에요. 얼굴들이 열을 받아서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열을 발산을 하고 모공을 확장을 하겠죠. 실제로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 모공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피부 온도가 높아지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요. 피부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10%가 늘어나거든요. 피지 분비도 어디로 돼요? 모공으로 돼요. 그래서 모공 구멍이 늘어나야 얘네들이 나오겠죠. 모공이 자꾸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여름철에. 많아요. 어릴 때는 모공을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탄력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탄력이 떨어지면 모공이 세로로 길어진다. 모공이 젊을 때는 동그랗게 커지는 느낌인데 나이가 들면서 모공이 늘어지긴 하지만 세로로도 길어지는 그런 모공들이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에 탄력도 신경을 써야 되고, 모공을 조여주는 거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피지 분비량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공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품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모공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산화제예요. 산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피부가 노화가 된다. 산화 물질이 피부에 쌓이면은 실제로 노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항산화 하잖아요. 그 항이 산화를 막는다의 그 항이잖아요. 그래서 항산화제는 매일매일 우리가 한 번씩 만나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다. 그래서 또 나온다, 이 비싼 제품이. 비싸서 아직 못 사가지고 샘플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제가 샀는데 어머, 또 많이 썼네 벌써. 저희 남편도 뺏어 써서 많이 줄었어요. 벌써 또 이만큼을 썼거든요. 핀스티컬스의 C 페룰릭이라고 비타민 C 제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분이 비타민 E, 그 다음에 페룰릭 엑시드,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다 들어갈 때 항산화의 효과가 매우 좋다. 그러면은 꼭 비싼 걸 써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더 저렴한 제품도 많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닥터 디퍼런트 CEQ 제품. 그러면은 똑같이 그거 쓰면 되지 굳이 비싼 거 이거 쓰냐. 배합비가 다르긴 해요. 훨씬 함량이 좀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쓴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이고, 요즘에 떨어지면 약간 불안한. 항산화를 우리가 피부에 해줘야 한다. 항산화를 해주면 모공이 늘어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티놀. 이거는 보통 0.1에서 1%대까지 제품이 있는데 가장 주의할 거는 너무 높은 함량을 처음부터 쓰지 말 거. 높은 함량을 먼저 쓰기 시작하면은 피부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근데 뒤집어지는 게 트러블 나는 정도가 아니고 벗겨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티놀 제품은 자외선을 안 받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밤에 주무시기 전에 바르시면 좋고, 최근에 가성비 되게 좋은 제품을 봐가지고 궁금해서 또 샀어요. 디오디널이라고. 요거 엄청 싸요. 1,700원. 네 땡땡에서 샀어요. 그래서 디오디널이라고 찾아보시면 함량이 0.1인가부터 1%대까지 되게 종류별로 다양하거든요. 저는 0.2%대 사용을 하고 있고, 되게 묽은 제형이어서 밤에 크림 전 단계 마지막에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소량씩 써보다가 전혀 자극감이 없다? 그러면은 용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쓰셔도 되고, 나중에는 퍼센트가 높은 거를 쓰셔도 돼요. 레티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안 했구나. 얘네는 뛰어난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피부가 모공이 늘어나는 거는 모공 주변에 있는 섬유질들이 흐물흐물해지고 느슨해지니까 모공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레티놀이 해주는 역할이 뭐냐? 섬유질을 강화를 시켜주면서 모공을 조여주게,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는 레티놀 매일매일 바르고 있습니다. 모공을 잠궈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모공을 그럼 빨리 잠기라고 많이 바르면 된다? 안 된다. 함량을 높은 걸 바로 처음부터 쓰면 되냐? 안 된다. 피부가 벗겨질 수 있다.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손상이 덜 할 텐데 대부분 여자분들은 피부가 많이 두껍지는 않으시거든요. 낮은 함량부터 사용을 하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공을 조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레티놀을 여름에 더 자주 써주시면 좋죠. 근데 그냥 365일 쓰세요.
모공이 뭐 여름에만 늘어나겠어요? 겨울이라고 해서 계속 춥지만은 않잖아요. 실내에서 또 히터도 켜고 그러면은 얼굴 온도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365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는 특별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자. 또 하나 제품이 있는데 제가 아까 피지 분비량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냐, 내 몸이 만드는 피지 분비량을 어떻게 막냐. 근데 피부 온도를 낮춰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매일 쿨링 시키면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아침에 스킨케어를 하실 때 이 제품을 막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건 아닌데 호호바 오일, 저 이거 진짜 매일 바르거든요. 저는 피부가 건조하기도 하고 오후에 번들거리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호호바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은 피지라고 피부를 속이는 역할을 해요. 나 피지야 이렇게 해서 발라주는 느낌. 얘랑 되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 중에 하나가 스쿠알란이라고 또 있어요. 스쿠알란이랑 호호바 오일 중에 한 가지만 쓰셔도 돼요. 피지가 과량 분비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름철에 너무 많이 번들거리는 느낌이 있다, 피지가 너무 과다 분비된다, 되게 소량씩 얼굴에 많이 펴발라주시면 좋아요. 일하거나 사무실에 있을 때는 계속 쿨링을 시키기는 힘들기는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약간 차가운 수건도 있고요. 차가운 얼음팩 같은 거 수건에 싸가지고 얼굴에 한 번씩 대주는 거 좋고요. 얼굴에 홍조가 심하거나 열감이 많으신 분들, 제일 흔한 거는 골프 치시는 분들 얼굴에 열 많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4시간 정도를 뜨거운 햇빛 밑에서 계시니까 알로에 겔 같은 거 발라주시고 라운딩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하고 나서도 햇빛에 노출이 된 상태에서 집에 오셨을 때는 얼굴이 안 뜨거운 것 같아도 열감이 엄청 있거든요. 휴가철에 갔다 오시면은 밤에 등 쪽에 막 열나는 느낌 있잖아요. 그게 다 몸이 받은 열이 발산하는 거기 때문에 수딩겔 같은 거 차갑게 해서 발라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되게 달라요. 아무리 좋은 제품 발라도 피부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노화가 진행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름에 선크림 안 바르고 그거만 바르는 거는 말짱. 아,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수분이고 뭐고 간에 나 늙어도 좋으니까 하나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선크림은 꼭 바르세요. 이거는 노화뿐만이 아니고 피부 질환이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일 최악으로 얘기하면 피부암, 자외선 너무 세게 받으면 생길 수 있는 애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이 그만큼 피부에 좋지 않아요. 그거를 차단해 줄 수 있는 되게 간편한 제품이 선크림이잖아요. 선크림은 제발 꼭 발라주세요. 3시간마다 한 번씩 바르라고는 안 할게.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밤에 외출할 때는 안 바르셔도 돼요. 여름철 피부 관리 모공 얘기가 됐는데, 모공이 고민이 아닌 사람은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나이가 들수록 모공이 늘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모공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젊으신 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물론 피부과 가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너무 많지만 집에서 관리를 안 해주면 아무리 피부과 가서 돈을 써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최대한 해보고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면 피부과 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화장품이라도 저렴한 것들도 진짜 많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화장품 좋은 게 저렴한 게 너무 많아요. 꼭 구매하셔서 나한테 맞는 제품 써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오세요.